오과 내용을 보도록 하자. 오과 내용은 양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제목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Every move counts. 모든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 count는 중요하다라는 자동사야. It is now. 지금은 자, 요거 화면 좀 잘릴 것 같아서 밑으로 내려서 갈게. It is now.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가? 앞에 나와 있는 it은 가주어, 뒤쪽에 나와 있는 얘가 진주어로 쓰이고 있어. live,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활동이 앞에 콤마와 뒤에 콤마는 삽입의 구조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나와 있는 얘가 동사로 들어가지. 주어가 every, 단수니까 s로 이렇게 붙여졌어. 모든 인간의 활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봐. 그럼 가운데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서 원래 문장은 whether 그리고 it 다음에 should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비동사 그리고 뒤에 어떤 명사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봐주면 돼. 그럼 이거는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인지 아닌지도 있지만 뭐뭐이던 아니던지 간에 라는 구조로도 쓰이거든. 이 뭐뭐이던 아니던지 간에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it should be 명사라고 하는 요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지게 되면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주로 should는 안 쓴다 거의. 그래서 비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be it이라고 하는 것이 된 거고, 현대 영어에서는 조금 바뀌었어. 이게 이 과거의 문법적인 구조로 이제 틀이 잡혀 있는 건데, 현대 영어는 should를 쓰지 않고 그냥 요 동사에다가 시간을 일치시켜서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whether it is 이렇게 가는데, 이게 whether가 생략된 구조에서는 be it 이렇게 간다. be it 명사. 요 구조는 정형화된 틀이야. 그래서 주어 그것이 뒤에 이것이던 저것이던,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human activity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whether이 생략되면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잘 봐두고, 전화기와 TV와 컴퓨터와 카메라, 차량 안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건물에 있는 센서들, 그리고 모든 거리 구석구석마다 있는 센서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개지, 복수, S를 안 붙였다, 만들어냅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가 Internet of Things라는 사물 인터넷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가정에 있는 기구들을 뭐에 인터넷에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업로드를 시킵니다. Such everyday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정보를 업로드를 시킵니다. 우선 해석을 보고 여기 문법 다시 좀 보자. 좀 내려볼까? 이렇게 뭐와 같은, 여기 as는 뭐뭐와 같은 정도야. 이 정보가 뭐와 같은 정보냐면 how often, 얼마나 자주 우리가 take cheese from the fridge. fridge는 냉장고. 냉장고에서 치즈를 꺼내는지. take는 가져가는 거니까 냉장고에서 가져간다는 건 냉장고에서 꺼내다. 또 얼마나 자주 우리가 a load of laundry. do laundr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세탁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a load of라고 하는 것은 한 짐의 또는 많은 정도로 쓰이기도 해. 그래서 붙이면은 그냥 세탁하다라고 보면 된다. 얼마나 많은 세탁을 하는지와 같은 일상적인 그런 정보를 업로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업로드를 하면서라고 봐도 되겠고. 그럼 내용을 볼 때 앞에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콤마 ing라고 하는 걸 쓸 때 이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라고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될 건데, 그럼 내용을 한번 봐야지. 이게 정해진 게 없어. 사물 인터넷은 가정에서 쓰는 기구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정보,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업로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리고가 좀 좋겠지. 그럼 이 단어를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사물 인터넷이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시키는 거지. 자, 여기는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 and를 쓰고
여기 Internet of Things, IoT라고 하는 이거는 주어가 공통이니까 안 써도 되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uploads, 여기 upload에 s 붙여야겠지. 단수니까. 이렇게 써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사를 쓰려면 연결어를 써야 되겠고 동사를 안 쓰려면 분사를 써야 되는데 upload가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ing가 된 거다. The development, 발달이네.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 뭔가를 하게 만들어준대. 이 자료가 allow, 목적어, 투동사원형이야. 투동사원형. 이 자료가 generated,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고 또 수집될 수 있게 해주고 또 저장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generate라는 단어와 collect라는 단어는 둘 다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을 써야 돼. 그럼 pp가 써야 되는데 to collected, 이건 안 되지.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의미는 같되 형식만 달라지는 BPP 형태를 이렇게 맞춰준 거고 여기서는 collected하고 두 개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니까 stored라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써준 거다. 마지막, 거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움직임은 얘가 주어. 그래서 동사 나오고 as up. 여기서 끊어진다.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여기 add up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다, 늘어나다라는 자동사야. 우리가 만드는 모든 움직임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 밥 먹고 움직이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움직이고. 계속 이러한 것들이 증가해서 형성합니다. 투동사 원형을 해석할 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는 해석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앞에서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움직임이 증가해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방대한 양의 어떤 저장소를, 정보의 저장소. 뱅크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지. 은행 뭐 하는 거야? 돈 모아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풀었으면 많은 양의 정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 하나와 보충하는 말을 쓰는데 둘 다 명사를 쓸 수 있지. 목적어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다. 문법적인 것들이 조금 첫 페이지부터 난해한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하자. 내용이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글이 조금 장황하게 쓰여지는 느낌이 좀 있어. 이 비상교과서가 양은 많은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하다. What is big data? 빅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빅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빈번하게 특징 지어집니다. characterize라는 단어하고 define이라는 두 단어는 둘 다 타동사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 비동사 PP. 그리고 뒤에 나온 defined라고 하는 것은 characterized라고 하는 것만 연결시켜서 병렬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줬네. 뒤에 뭐에 의해서? 크기와 즉 용량과 그리고 다양함 그리고 속도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고 또 정의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커다란 아주 거대한 양의 데이터인데 collected, 수집된 데이터야. From many different sources in real time. In real time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시간 안에서라는 의미로 실시간으로라는 의미야. 실시간으로 많은 다른 출처들로부터 모아진 많은 양의 아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가 뭐냐?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즉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양의 빅데이터다. 그것이 이렇게 된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사만 써놓고 뒤에서는 분사가 꾸며주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collect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실제로 전체 축적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총 축적량은 뭐로부터 from the past 2 years alone이라고 하는 지난 2년에서 근데 alone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only 정도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만 봤을 때 그 2년 동안에 앞에 있었던 데이터의 총 축적량은 여기 alone은 2년만 봤을 때라는 의미로 뭐 굳이 해석상 안 넣어도 상관은 없긴 한다. 이것은 is greater, 더 큽니다. 뭐보다도 all of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보다도 ever recorded before that,
그 이전에 기록된 정보보다도 뒤에서부터 좀 가자.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년을 얘기하는 거지. 지난 2년 이전에 기록되었던 여기는 지금 동사가 나올 수 없지. 동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분사를 쓸 건데 record가 기록하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그리고 여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ever부터 볼까? ever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지 않아. 이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좀 봐주면 되냐면 과거라는 것과 경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해석을 굳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이전에 과거에 기록되었던이란 느낌을 가져가는 단어인 거야. 이럴 때 그냥 every란 말을 써. 자, 이쪽으로 합시다. is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사로 나와 있는데 그럼 주어를 찾아야겠지. 주어는 과거 2년, 이 2년 동안만 봤을 때 이 2년 동안에 나와 있었던 자료의 그 전체 축적량 얘가 주어인 거지. 그래서 단수라서 is로 받아간 거야. 게다가 내용을 조금 연결시키면 그만큼 양이 많다라는 거고 게다가라고 하는 것은 또한이라는 의미 또는 moreover 얘도 같은 거고 furthermore 또는 what's more 다 같은 의미야. 게다가 자료는 옵니다. in various comes 이게 어떤 거냐면 come in 하면 어디 안에서 온다라는 거잖아. 이 오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다양한 형태에서 나옵니다. 즉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앞에서 문장이 끝났어. 이 come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사고 뒤에 부연 설명으로 전치사구로 하나 써놓고 그럼 뒤쪽은 이제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결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부연 설명으로 분사구문을 쓴 거다. range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뭐뭐에 이르다라고 할 때 range라는 단어를 써. 그러니까 from에서 to에 이르다라는 거야. range from A to B 구조를 많이 쓴다. 문자나 또는 그림 그리고 소리 파일에서 GPS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정보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기록에 이릅니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걸 동사처럼 보면 된다. range 자동사야. 자동사. 이제 보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게 있지.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좀 볼게. 잠깐만 화면을 조금 올리고 데이터가 원래는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singular이라는 단수는 datum이라고 해서 tum을 써. 이걸 이제 자료 데이터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자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복수로 이렇게 받아가거든. 그런데 미국 구어에서는 데이터를 종종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these are 이라고 쓰기도 하고 this data 또는 these data are 이렇게 쓰기도 하고 this data is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대 영어에서는 그 단수와 복수라고 하는 것을 좀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커. 그래서 이 비상교과서에서는 그냥 현대적인 언어에 좀 맞춘 것 같아. 그러니까 데이텀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니까 차라리 그냥 많이 쓰는 데이터에다가 단수를 붙이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사람들이 좀 쓰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단수로 나온다. 지금 보면 게다가 했었고 여기 했었고 내립시다. Moreover 게다가 똑같이 또 게다가 아까 했던 여러 개랑 비슷한 거야. Such data 또 나오지. is 나오잖아. 이렇게 그 데이터는 그러한 데이터는 모아지고 저장됩니다. gathered하고 stored에서 gather, store가 둘 다 타동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다. 모아지고 그리고 저장됩니다. at a remarkable speed. speed는 속도. 이 속도는 at을 쓴다. remarkable 놀라운 속도로 저장됩니다. 그럼 놀라운 속도로 얼만큼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여러분이 use your library card라고 하는 여러분의 도서관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record of your visit 여러분의 방문 기록이 can be sent 보내질 수 있습니다. to the web 인터넷으로. 그리고 아마도 contribute은 기여하다. to는 여기서 전치사야. 두 개 같이 간다. 그래서 여기 ing를 쓴 거지. expanding the pool of data 자료의 풀을 늘리는 뭔가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pole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웅덩이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모여 있는 장소, 저장소 같은 거로 보면 돼. 데이터의 저장소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send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현대의 기술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효율은 말 그대로 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나온 게 훨씬 더 많은 거고, economical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드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건. 밑으로 이제 거의 끝나가네. So when such data, 여긴 다 현재형을 쓴다 그랬어. 그러한 자료가 분석이 될 때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with the help of 뭐의 도움으로 통계 도구와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한 도구의 도움으로 분석이 될 때 그 자료는 그래서 대명사로 받을 때도 이렇게 받은 거야. 그냥 이렇게 그 자료는 아마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즉 이 통계 자료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그 수치가 뭘 나타내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It is worth exploring. 여기에 be worth ing라는 표현을 쓴다. 비동사 쓰고 worth 쓰고 뒤에 ing. 그러니까 뭐뭐에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야. 이렇게 worth라고 하는 거 형용사야. 뒤에 탐색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음에 오는 어떤 그 여기 illustration 원래는 삽화인데 글에다가 그림을 집어넣는 걸 이제 삽화라고 해. 또는 설명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설명들 또는 예시라고 하는 걸로 봐도 큰 무리가 없어. 그러니까 examples라고 하는 것하고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러한 예시들, 다음에 오는 예시들에서 이 예시들에서 탐색해 보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뭘 탐색해 보냐면 좀 이상했지. explore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었거든. 목적어가 여기 있어. 여기 얘가 목적어다. 다음에 오는 예시들에서 how this new technology,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worth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 가치 있는 이라는 동명사를 수반해서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하는 걸로 쓰인다라고 했지. 자, 이렇게 쓰는 거 정도까지 보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 세 번째 페이지. 내가 지금 강의하는 부분에서 표시된 것들이 없다라고 해도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냥 소리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거를 꼭 꼼꼼하게 보도록 해. Big data for the public good. 이 good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나 효용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 대중들에게 좋은 거지 공익이야, 공익. 공익을 위한 빅 데이터. 서울과 그 서울의 위성 도시들은,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을 주변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도시들을 얘기해. 이곳은 홈 하면은 서식지라고 하는 이제 동물, 동식물에게 쓰일 수도 있겠고 사람들에게는 뭐 터전 정도, 살아가는 곳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이 서울과 서울의 위성 도시들은 살아가는 곳이야. 누구에게? 밀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25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are often forced to take expensive tax ride라고 했네. 요거는 수업 때도 많이 했었지. 비동사 나오고 forced 나오고 투동사 원형이 나오는 요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요 구조를, 요 의미를 꼭 기억하라라고 했어. 그러니까 force는 타동사야. 목적 없으니까 이제 수동이 된 거고, 원래 이 force가 force 목적어 to 동사 원형 이 구조를 쓰거든. 얘가 사라지고 얘는 수동이 됐고 뒤에 남아 있는 거다. 다시 쭉 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쩔 수 없이 종종 비싼 택시를 타야 되는 사람이야. Take a taxi 또는 take taxi rides. 이 take는 뭔가 가지다라고 봤을 때 택시 탑승을 가지다, 택시 타다야. Late at night, 밤늦게 비싼 택시를 타야만 하는 그런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공간인 것입니다. 언제? 버스와 서브웨이라는 지하철이 no longer,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그래도 택시 타야지. 근데 밤이니까 비싸지.
When city officials, official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공무원이야. 시 공무원들이 decided, 결정했을 때 뭐 하겠다고, decide는 투동사원형, provide, 제공하겠다고, 새로운 늦은 밤이 뭐야? 심야지, 심야. 심야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누구에게? commuters, 통근하는 사람이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랬을 때 그들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뭐를? 가장 높은 빈도의 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 빈도가 가장 높은 길, 이거를 알아내야만 했고, 뒤쪽 and commuter hotspots. hotspot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곳이야. 왜 뜨거운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풀었으면 commuter, 통근자가 가장 많은 곳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는 또는 뭐 할 수 있도록 so라는 것과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된 거다. 좀 이따 더 설명할 거고, 그들이 여기 they라고 하는 것은 city officials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 이 city officials가 could accommodate 뒤에 우선 봅시다. 수용할 수 있도록 as many people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좀 봅시다. 여기 they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앞에서 어딨나 보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버스나 지하철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공하겠다라고 했었던 late night bus service라고 하는 요게 되겠지. 요 부분. 이 심야 버스 서비스가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서비스가 뒤에 사람들을 수용한다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이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다라는 것을 보면 나을 것 같은데, 여기 day는 이 day하고 지금 같은 걸로 왔어. 우리가 한글로 접근하게 되면 서비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용하다라는 이 한글을 정해 놓고 가니까 이상해진 거야. 그럼 사전을 봐야지. accommodate 뭔데? 편의를 도모하다, 편의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라고 봐주면 돼. 그렇다면 그 시 공무원들이 가장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괜찮지? 그럼 대의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거다. 문법적으로 조금 더 보면 여기에는 as possible 하나의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가능한 한 뭐뭐. 봅시다. 이거 as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그 다음에 as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뭐뭐만큼 앞에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것만큼 많은 사람들, 이런 의미로 간다. 근데 형용사나 부사를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 명사도 들어갔지. 그러니까 형용사를 썼는데 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나온 거야. 같이. 이걸 이제 보통 중학교 때는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 앞에 거로.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여기 so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시 생략이 많이 돼. 근데 이럴 때 의미가 두 개야. 그래서 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그러니까 얘는 결과에 관련된 거고 얘는 목적에 관련된 거야. 여기는 대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대시 생략 가능하다. 내려서 So with the help of 뭐뭐의 도움으로, 뭐의 도움이냐면 빅데이터 분석의 도움으로 시 공무원들은 살펴봤습니다. 기록들을 살펴봤지. 500만 번의 심야 택시 탑승과 그리고 300억 번의 300억 개나 되는 뒤에 심야 휴대폰 통신, 여기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통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통신을 살펴봤고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발견한 건 뭐냐면 갑작스런 증가가 있더라. 어디에서? 탑승과 문자 메시지에서. 어디에서? 뒤에 특정한 장소와 그리고 어떤 시간에,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탑승과 문자 메시지에서의 갑작스런 증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 뭔가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 So based on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시 공무원들이 settled라고 했네. 이 sett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착시키다도 있고 해결하다도 있고 뭔가를 정하다라는 의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several late night routes and scheduled라고 하는 것 몇 개의 몇몇 심야 노선과 스케줄들을 정했습니다. 뒤쪽에서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 뭐를 제공해?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최대 숫자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최대한의 숫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에 심야 노선과 스케줄 몇 가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sett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도 좀 보자. 그러니까 어떤 놓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뒤에 자리 잡다도 있고 뭐 안정시키다도 있고 살게 하다 의미가 되게 많지. 보면은 우리에게 좀 잘 맞는 게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문제나 곤란 따위를 결말짓다, 해결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다 타동사였거든. 자동사로 볼까? 내려앉다, 그리고 뒤에 자리 잡다 비슷하게 가. 익숙해지다, 뭐 일 따위를 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동의하다 여기 나와 있네.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 자, 전치사하고 명사를 쓰는데 뒤에 on이나 upon, with 같은 걸 써서 settle upon a plan 하면은 방안을 정하다. 즉 어떤 계획에서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정하는 쪽으로 하면 되는 거야. settle on 정하다. 뭐뭐를 정하다. 거기까지. 뒤에 마지막으로 this was how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여기 방법입니다. 서울 all bus라고 하는 서울 올빼미 버스가 came to be 생겨나게 된 방식인 것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come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야. 네, 글자를 좀 잘 못 쓰지만 너희 잘 써. 그리고 비동사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지. 두 개가 있잖아. 이다도 있고 있다, 존재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서울 올빼미 버스가 존재하게 되다가 되는 거야. 존재하게 되다.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생겨난 거지. 그래서 생겨난 방법이 된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제 교육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야. So big data in education over the next decade. decade는 10년, 이후 10년. over는 시간과 나왔을 때 걸쳐서라고 보통 본다. 그래서 이후 10년에 걸쳐서, 즉 이후 10년 동안, 이후니까 미래로 가겠지. 빅데이터는 will be replacing, 교체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학문의 어떤 학업의 guidance methods라고 하는 지도 방식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방식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건데,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그럼 실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얘기할 거야.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자료 분석,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용되어져 오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predict, 예상하기 위해서. 있을 법한 또는 가능성 있는 probable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법한 가능성 있는 그러한 성공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었어. 누구의 성공과 실패냐면 당연히 학생이겠지. 어떤 특정한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를. 자, 이쪽을 좀 볼게. 두 가지. 그럼 여기 앞으로 뭐뭐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연결이 좀 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완료 형태를 쓴 이유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have pp가 된 거고, 비동사 used라고 하는 건 비동사 쓰고 used 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의 의미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우리가 수업 때 좀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투동사 원형을 써야지 to predicting ing 쓰면 안 되겠지. 주어가 사람이 아닐 때는 투동사 원형으로. 자, 거기까지야. 데이터라고 하는, 뒤로 좀 내립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단어들이 analysis가 있고 뒤에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 analyst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분석가야, 분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have scan이라고 하는 건 훑어보는 거야. 훑어봤어. 뭘 훑어봤냐면 훑어보는 거는 뭔가를 통해서 쭉 훑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through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같이 붙인다. 수백하고 수천이네. 그럼 곱하면 돼. 더하는 게 아니라 100과 1000을 곱하면 수십만이 되겠지. 수십만 개나 되는 개인적인 학생의 기록과 학문적인 학생의 기록들, 학업 기록이 되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본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예상하기 위해서. 뭐를? When intervention may be needed. 언제 개입이 필요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일부 실패하는 학생도 있고 성공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 그걸 미리 예상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록들, 그리고 그 학생이 학업적인 면에서 어떤가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봐야겠지. 그 내용이 나온 거야.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내용상 봤을 때 왜 그런가, 빈칸 정도로 보면 큰 무리가 없겠지. 그리고 여기는 개입이다. 개입. 학교가 개입하려고 하는 거야. need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certain behaviors, 어떤 행동들은 seem, 뭐뭐처럼 보입니다. informative,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여. seem 다음에는 to 동사 원형. 사실은 seem 다음에 이 to b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략될 수 있어. 형용사인 경우에는 생략이 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seem informative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보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 학생들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이냐면 behaviors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얼마나 자주 이 학생들이 조언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는가. 또는 tutor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tutor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얘기해. 대학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도 교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조언을 주는 사람들, 조언자들과 개인적인 그 지도 교사들을 얼마나 자주 찾아보는지, 또는 여기 how부터 tutors까지, if부터 뒤에 나와 있는 sequence까지야.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take a course out of sequence, 그들이 순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어떤 수업을 듣는지. 코र्스라고 하는 거는 과정이잖아.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은 교육 과정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첫 단계를 듣지 않고 세 번째 단계를 듣고 있네. 아, 이거 잘못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실패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살펴본다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겠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순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써준 것 같아. 근데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behaviors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그럼 그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접 의문의 형태로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걸로 써준 거고, 첫 번째는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보는가라고 하는 거,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걸 보면 된다. 그럼 얘도 뭐로 쓰이냐면 접속사야. 근데 이 접속사가 명사성질이야. 얘는 의문사절도 명사성질이야.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명사성질로 맞춰준 거지. 밑에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이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 요 단어도 좀 봐야 된다. 이 단어. 그래서 몇몇 대학들은 have found, 알아냈어. 어떤 걸 알아냈냐면 학생들의 수행이 predictor course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떤 뭔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것의 어떤 과정들 안에서의 행동이래. 자, 보자 한번 더. 이거를 뭐 예측 변수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어떤 수행, 학생들의 어떤 행동은 종종 좋은 뭔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indicate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거야.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어떤 지표라고 해. 뭔가를 보여주는 것, 뭘 보여주는 거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graduate 졸업을 할지 아니면 말지에 대한 아주 좋은 지표가 종종 되는 것입니다. 이게 whether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거든. graduate이 자동사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가는 접속사. whether는 이 접속사에서 명사 성질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쓸 수 있지. 뭐뭐인지 아닌지는 if도 있잖아. 얘는 쓰지 않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본다. 원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지. 학생의 행동이야. 학생의 어떤 수행들. 학생이 한 행동은 그 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아주 좋은 지표가 되는 거는 괜찮지. 이 뭔가를 드러내고 예상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라고 하는 걸로 보면 돼. 조금 애매하지만 단어를 이 해설지에서도 좀 애매하게 썼어. 예측 변수 과정에서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과정들 요거는 뭐 이게 이제 학업 과정이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이 학교 안에서 그 학생들이 뭔가 이제 그 과정 어떤 행동 생활을 하면서 그 코र्스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뭔가를 예측해 주는 것들이 있겠지. 이것 안에서 보여주는 이 행동들은 분명히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based on 뭐뭐를 기반으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많은 대학들이 유지하고 있어. 즉 보유하고 있는 거야. 뭐를 어떤 a list of courses 강좌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대. 이 강좌들은 아마도 signal 뭔가를 신호를 보낼 수 있대. a need for intervention이라고 하는 것.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강좌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대. 여기도 참 애매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의 분석을 했잖아. 그럼 이걸 기반으로 많은 대학들은 이제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 강좌라고 보기에는 학업에서의 수업적인 면은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떠나면 길을 떠나 previous successful students라고 하는 이전에 성공한 학생들이 밟았던 그 길을 벗어난다는 얘기야. 이걸 leave라고 하는 것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게 되면 advisors 충고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can be alerted alert은 경고하다인데 경고를 받게 되는데 즉 경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알림을 받는다는 얘기야. 타동사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이거 so는 so that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돼 있어.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reach out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도달한다. 즉 이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손을 뻗는다는 의미도 있어. 밖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또는 연락을 취한다 정도로 봐도 된다. 그들이 연락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지도나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에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자. 이거 봐봐. 만약 어떤 학생이 이전에 이 학교에서 성공한 학생들의 길이 있어. 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 교육 과정을 밟아서 졸업을 한 거겠지. 그런데 이 과정을 그대로 밟지 않고 이 과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학생이 지금 이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뭔가 알림을 받겠지. 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그러면 그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지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려면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제 내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어떤 과정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코र्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애매한데 학교로 보게 되면은 수업이 맞기는 맞아. 수업이라고 하는 거, 강좌의 목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대학으로 보자. 대학. 수업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은 좀 다르지.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에서 배울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근데 대학은 좀 달라. 1학년이 대학은 4학년까지 봤을 때
1학년이 4학년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 상관없다. 2학년이 3학년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고 4학년이 1학년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성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선택 권한이 많이 부여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건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의 목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은 4학년이 들어야 되고 이 과정은 지금 2학년 때 수강하지 못했던 2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던 그런 학생이 들어야 돼. 그런 강의의 목록들이 쫙 있다고.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개입해야겠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지금 교과서에서 언급했던 그 교재 이 지문을 썼던 이 비상 출판사에서 얘기했던 의도하고도 좀 잘 맞을 것 같아. 대학이니까.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해결이 좀 될 것 같네. 이 부분. 그러니까 몇몇 대학들은 학생의 수행에 있어서 어떤 수행, 예상을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는 거야. 교육 과정. 지금 나왔던 요 교육 과정을 얘기해. 이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뒤에 것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다. 빅데이터를 이번에는 의학에서 보자는 거야. 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라는 거. 좀 더 복잡한 분석이 있어. 빅데이터의 좀 더 복잡한 분석은 뒤에 보자. 아이고.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 얘는 지금 이 단어로 보자. analysis라고 하는 이렇게 봤을 때 analysis라고 하는 거는 분석이잖아. 얘의 복수 형태가 이렇게 쓰였어. SES를 쓴다. analysis라고 하는 거. 얘가 이제 복수 형태인 거야. 그래서 more complex analyses 복수다. 복수. 빅데이터에 좀 더 많은, 좀 더 복잡한 그러한 분석들은 will be changing, 바꾸게 될 것입니다. 뭐를? 방식을. 어떤 방식? Health is assessed, 건강이 평가되는 방식. 그리고 의학이 is practiced, 행해지는 방식. 언제? 미래에 의학이 행해지는 그러한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The biomedical sciences라고 하는 생물의학계는 already 이미 so data driven, 여기 so라는 것과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뭐뭐에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구조로 들어가. 이 생물의학계는 이미 매우 데이터에 여기 drive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운전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조금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뭐뭐에 의해서 뭐 이끌리게 되는 정도로 봐도 괜찮은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그 해설지에서 보면 이 driven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기반으로 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 데이터에 이끌리는으로 보면 돼. 데이터에 이끌리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가 자료를 제공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해나가는 이라는 의미야. 말을 이제 풀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어를 보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시. 사이언스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 학문 정도로 보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크게 봐서 생물의학계 그 분야라고 본 거야. 생물의학계는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매우 that 뒤쪽으로 생물학자들과 의사들은 be accustomed to 전치사야. 뒤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 어디에 익숙하다야. 뒤에 것에 익숙합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be accustomed, used를 써도 괜찮지. be used to 명사도 뭐뭐에 익숙하다니까. 수집하고 분석하고 interpreting, 해석하는데 뒤에 뭐를? 커다란 데이터 자료가 세트로 묶여져 있네. 그럼 이것도 그냥 자료로 보면 된다. 자료의 세트, 데이터 세트를 많은 아주 커다란 그러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해석하는데 익숙합니다. 뭐의 도움으로? 뒤에 with the help of supercomputers, 슈퍼컴퓨터의 도움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Human Genome Project라고 하는 게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잠깐 보면 이 단어 그러니까 게놈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보통 우리가 외래어처럼 쓰지 그냥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야.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어떤 사례야. 인포인트라고 하는 것. 인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쓰였지 얘는 적절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적절한.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사례입니다. 게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풀어주면은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게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자, 뒤쪽. It took 13 years. 13년이 걸렸어. 뭐 하는데? 완성하는데. 첫 번째 완전한 게놈 시퀀스. 그러니까 유전체 순서 of one person. 한 사람의 유전자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순서를 완성하는 데에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게놈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의미는 이거야. 유전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순서. 이게 이제 기본 의미고 이거를 조금 이제 좀 쉽게 가서 유전자 배열이다라고 쓴 거다. 원래 이게 순서야, 순서. 순서는 배열이고. 그래서 유전자 배열을 완벽한 아주 완전한 유전자 전체적인 어떤 유전자 배열을 완성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60억 개의 베이스 페어즈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쌍으로 60억 개의 기본적인 어떤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나오는 consist of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자동사야.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자동사니까 부연 설명 쓸 때 pp 못 쓰고 ing를 썼지. 그럼 뭐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요거겠지, 요거. 게놈 시퀀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게놈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60개나 되는 그러한 쌍으로 되어 있대. 뭐 XY, XX 뭐 이런 건가? 어쨌든 뭐 요거. 그래서 베이스 페어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기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요 염기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도 좀 이게 과학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백과사전을 좀 찾아봤더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런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두 개가 서로 얽혀 있지.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들. 이 두 개의 구조가 염기쌍이라고 하는 거래. 그러니까 두 개는 어떤 화학적인 구조로 서로를 이제 잡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이 몇 개 정도 있냐면 60억 개 정도가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배열,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의 이 배열들 있지. 이거를 다 분석하는 데에는 완성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염기쌍이라고 한대. 문법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면 it이라고 하는 것 뭔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때 it take 쓰고 뒤에 시간 쓰고 투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를 쓰지.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과거 시간이니까 took을 쓴 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은 그대로 이어간 거다.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아까 설명을 좀 했었고 오늘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의 도움으로 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지. 오늘날에는 대략 24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는데? Sequence of person's genome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 유전자의 어떤 순서를 결정하는 데에는 24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sequence라고 하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요 sequence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위치가 좀 다르지? 여기는 투동사 원형의 sequence고 여기는 명사의 자리에 sequence가 된 거야. 그러니까 명사로는 연속, 순서, 배열, 차례 이런 걸로 쓰이고 동사로는 자료를 배열하다, 뭔가를 나열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어떤 한 사람의 게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 정보 이것을 배열하는 데에는 24시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를? The massive impact,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이 가져온 어디에?
뒤에 이 분야에 지금까지 끼쳐온 그런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문법적인 것 좀 볼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문장이 끝났어. 뒤에 부연 설명이지. 그러면 분사 구문을 쓸 수 있고 demonstrate라는 단어가 보여주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썼지. 그 다음에 have라고 하는 단어가 have an impact on 어떤 걸 쓰게 되면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야. 그럼 여기서도 여기 has had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료형을 쓴 거고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 이 impact라는 거 없어졌지? 어디로 갔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부분이겠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지금 생략한 거다. which라는 것과 이 자리 여기 impact하고 데이터 사이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와 또는 that이라고 하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이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 이렇게 하는 거야. 가진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해도 괜찮은데 이 분야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장들은 조금 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밑으로 좀 더 내려서 생명의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로 보면 되겠지. 과학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과학 이거보다는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물의학자들이야. 생물의학자들은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알아내려고. 뭐를? 각 유전자 in the sequence 그 순서 유전자 배열 속에 있는 각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 여기는 의문사로 쓰인 거야. 여기 does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 명사 없을 때 쓰는 거 what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 배열 속에 있는 각 유전자가 무엇을 행하는지 each gene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얘가 동사 단수니까 더지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how they interact 그것들이 뒤에 우리의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지금 여기 연결되고 있지. 어떻게 그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figure ou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어를 하나 두 개를 쓴 거고 첫 번째 거는 크게 볼 거 없지.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이쪽에 나와 있는 투동사원을 왜 썼냐는 거야. 문장에 들어가는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투동사 원형은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보잖아.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앞에서 뒤로 가는 순서로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걸 쓴 거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건강에 상호작용을 해서 자꾸 말이 꼬이네.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알아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Genomic Data Analysis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유전자 전체를 보는 건데 우리가 그냥 조금 편하게 쓰는 걸 그냥 유전자라고 해석하는 거야 계속. 사실은 유전자는 아니야. 유전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유전자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혁신을 일으킬 거다. 우리의 이해에 뭐에 대한 이해, 건강과 질병에 대한 그러한 이해에 있어서 혁신을 일으킬 거다. 어떤 크기에서? We cannot imagine now.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이 형용사 뒤에 that을 쓰는 것이 참 애매하지.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도 뒤에 어떤 문장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거 쓰잖아. be, 비동사, afraid, 두렵지. 뭐가 두려워? that 뒤에 내용이. 그러니까 비동사 형용사를 쓰고 문장이 나올 때는 that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명사 단어가 나올 때는 전치사를 쓰면 되고 동사가 나올 때는 투동사 원형을 쓰면 돼. 이게 비형용사 대절, 비형용사 전치사 명사, 비형용사 투동사 하나의 틀이야 틀.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that을 썼다.
접속사 that을 썼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냥 be 형용사 that절 어구로서 기억해주면 되겠네. 자, 전체적으로 다시 좀 볼게요. 이 페이지가 좀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의학 분야라고 하는 것에 써 있어서도 많은 그 빅데이터의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 좀 더 복잡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건강이 평가되고 어떤 의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는, 여기 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의학도 있어. 의학 또는 의료 행위 이런 것이 행해지는 것을 바꿀 것이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생명, 여기 뒤에 있는 어떤 그 바이오 메디컬이라고 하는 생물 의학계는 이 자료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하고 의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과거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 이 프로젝트가 아마 가장 적절한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정보의 어떤 배열, 완전한 전체 배열을 다 분석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어. 그리고 이 유전적인 어떤 배열은 보통 60억 개가 되는 어떤 염기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염기쌍은 나선형 구조에서 서로 연결된 거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게 분석이 좀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 2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야. 이 유전 정보, 이 유전 배열, 이것을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거대한 이 뒤에 나와 있었던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이 그 분야에 끼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나 봐. 그래서 이 생물의학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물의학자들이 여전히 그 배열에 있는 각 유전자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걸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배열에 있어서 이 유전자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지. 자, 하나만 좀 더 볼게. 마지막으로 수일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each gene이라고 하는 걸 보면 된다. 근데 얘는 단수라고 썼으면서 왜 다시 복수로 봤습니까? 라는 거잖아. 여기서는 각각의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가를 봤고 그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 거야. 그 유전자들이 각각의 유전자,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각의 유전자들이 서로 엮여서 모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앞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받기도 하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의 내용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거야. 자, 의학 분야를 좀 마무리 짓자.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있어. 어디에는 개인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물학적인 신체도 다르고 분위기, 그 어떤 느끼는 것도 다르고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다르잖아. 그런 생물학적인 다양성은 뒤에 요구했습니다. necessitate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야. necessitate는 필요하다 또는 요하다, 수반하다. 그냥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겠네. 뭔가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need 정도의 의미로 봐주면 된다. 개인의 수준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생물학적인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구해 왔습니다. 뭐를? move, 이동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어디로? 실제적인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빅데이터로 좀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만들게 됐다는 거지. 각각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유일하지. 뭐라는 점에서? in terms of diet, 식단, 환경, 그리고 습관, 관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참 고유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거야. 다 다르다는 거지. different라는 거야. 이 말은 different. to add further complexity. 그런데 더 많은 복잡함을 추가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단어로 봐. 더 복잡하게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 그냥 단어로 봐라. 단어. 더 복잡하게는
백과 trillion 조가 있지 붙이면 곱한다 그래서 수백조 개의 작은 박테리아가 live 살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복수 형태야 이거.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간의 intestinal tract라고 하는 뒤쪽에 나와 있었던 여기 tract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어떤 그 영역, 지역이라고 하는 거라고 쓰여지는 건데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여지면 이 intestinal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야, 장. 장의 영역이니까 그냥 장으로 보면 되지 뭐. 장. 그래서 사람의 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장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박테리아의 일부는 some of which에서 가리키는 용 which는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그리고 부분을 나타내고 of를 나타내는 걸 쓰고 전체를 나타내는 요 말을 쓸 때 뒤에 동사를 쓸 때는 요 전체에 맞춘다. 근데 which는 지금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지. 가리키는 게 뭐였어? 박테리아. 복수라고. help야. 요 s 붙이지 않는다. 그 박테리아의 일부는 도움을 줍니다. 뭐가? 세포가 뭐 하는데? extract energy. 에너지를 추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maintain.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 and를 기준으로 extract, maintain 요 두 가지가 지금 병렬 구조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쓴 거야.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미 동사가 나왔고 여기도 동사를 쓴다면 두 개의 연결어가 필요하지. 그런데 앞쪽에 공통된 거를 지우고 쓰겠다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쓴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and 쓰고 some of them으로 쓰면 된다. 여기서는 지금 연결어가 없으니까 which를 쓴 거지만 and라는 연결어를 써주면 이때는 which를 못 쓰고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them이라고 하는 것. while 반면에 다른 것들은 다른 박테리아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좋은 거니까 밑에는 안 좋은 박테리아가 나오겠지. 그 안 좋은 박테리아가 헬리코박터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이거 헬리코박터 박테리아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만 썼지만 이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와 같은 이러한 다른 것들은 다른 박테리아들은 아마도 cause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stomach cancer이라고 하는 암이네. 뭔가 안 좋은 거지. 앞에 나와 있었던 위암이야. 위암을 또는 다른 질병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좋은 거니까 이걸 야기시키는 거로 가야겠지. 막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거 안 되겠네. No individual 어떤 개인도 똑같은 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아. gut bacteria gut이라는 것도 장이야. 아까 있었던 intestinal 이건 장의 박테리아의 조합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그들은 may adapt 적응할 거고 그리고 바꿀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대인은 누구야? 사람이야? 아니지. 박테리아지. 박테리아다. 그래서 똑같은 박테리아를 가지지도 않고 이 박테리아는 몸속에 있으니까 그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adapt는 의미적으로 봤다. adopt 아니지. 채택하다야 이거는 안 되고 의미상 adapt. So the enormous number of combinations. 그래서 거대한 수의 조합이 can be researched. 조사될 수 있을 것 같아. 뭘 사용해서 빅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빅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서 아주 많은 수의 조합들이 조사가 되어질 것 같다고. 왜냐하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 research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고 문장의 중간에 ing를 쓰는 거는 뭐뭐 해서 뭐뭐 하면서의 의미로 봐주면 된다. use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ing를 썼지. 곧 의학 분석가들이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료 연구자들이 희망하는 건 뭐냐면 hope 다음에는 투동사 원형 이해할 것이다 라고 희망하고 있어. 뭐를? How an individual's biological environment 개인의 생물학적인 환경이 어떻게 해서 다른 미생물들과 상호작용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희망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 create customized healthcare treatments라고 하는 뒤에 맞춤화된 의료 혜택 치료, 맞춤화된 의료 혜택 치료야. 그러니까 원래는 healthcare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거니까
의료 혜택이야. 뒤에 트리트먼트는 치료. 그래서 그냥 의료 치료법이다라고 우리 해설지엔 좀 나와 있다. 맞춤화된 의료 치료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생물학적인 환경이 다른 미생물들과 상호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약 만들려고. 여기까지였네. 의료는 여기까지. 7번째 페이지인데 양이 좀 많지. 11페이지까지 가야 돼. Two sides of a coin이라고 해서 동전의 두 가지 측면.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가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야. It's hard to doubt. 의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을? Big data가 will continue. 계속할 거다. 계속해서 일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인간 사회에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당연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it은 가짜 주어고 to doubt가 진짜 주어. doubt에 대한 목적어로 뒤에 완전한 문장 that. continue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ing도 올 수 있고 또는 투동사 원형도 다 올 수 있어. 둘 다 괜찮아. 여기 to be 선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한 거 있어. 그 다음 나와 있는 문장이 좀 길어. 그래서 좀 내리고 갑시다. Data-base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prediction, 예상은 will place, 교체할 것입니다. 단순한 guessing, 추측을. 문장에서 보면 replace라고 하는 타동사 앞에 주어가 있고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나왔지 완전히 문장이 끝나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할 거야. 뭐 하면서 정도, 이제 뭐뭐 하면서가 좀 좋을 것 같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상은 단순한 추측을 교체할 것입니다. 뭐 하면서? 무장시키면서. arm이라고 하는 단어는 arm A with B라고 하는 구조로 쓰이는데 이 단어를 굳이 바꾼다면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equip이라는 단어가 EQUIP라고 하는 거. 이 단어는 뭔가를 갖추게 하다, 설비 같은 거, 장치를 갖추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서 뭐로? 기술들로. 근데 그 기술이 뭐냐면 이 문장 해설지엔 해석 따라고 하지 마. 내가 해주는 대로 해야 돼. 긴 문장들을 너희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정답에 있는 그 해석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거야. 그럼 해석 안 늘어. 절대 안 늘어. 하는 것들 그냥 그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구조 파악하면서 해석하면 그게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서 기술들로. 어떤 기술? uncover, 드러내는 기술이야. 숨겨진 패턴과 예상치 못한 상관관계,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또는 다른 의미 있는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보 기술들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서 단순한 추측을 교체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hopefully, 희망컨대 lead to라고 하는 것은 야기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 더 많은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들,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른 의미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기술들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서 단순한 추측을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럴 거다라는 추측을 이 추측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없애주겠지. 그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갖추게 한다는 거야. 이런 기술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 근데 그 기술이 뭔데? 숨겨져 있는 패턴이나 예상치 못했던 상관관계 또는 전 세계적인 흐름 또는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 내용이었다. 밑으로 좀 내려서 문장이 길다고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 안에 이제 원리, 원칙 그 부분에서만 따지면 큰 무리가 없어. Some argue,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좀 찾아볼까? 어떤 내용이 있었나 봅시다. it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겠지. Data-based prediction이라고 하는 예. 그리고 뒤에 남아 있는 big data 나쁘지 않겠고, 빅 데이터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측 그 정도가 되겠네. 빅 데이터로 가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빅데이터로 갑시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가 근본적으로 reshape our lives, 우리의 삶을 다시 형성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it should be noted, 여기 it은 가주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진주어로 쓰였다. 그래서 note라고 하는 것이 주목하다인데 뒤 목적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쓰인 거다. 뒤에 내용은 주목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내용? 빅데이터가 is a resource, 어떤 자원이라는 거지. that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 또는 나쁜 것을 위해서. good, ill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도 쓰여. 선함, 악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지금 한 번 더 써준 거야. 이 접속사 안에 no matter what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무엇이든지 간에 using it, 주어 이제 나오는 거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give rise to라고 하는 건 뭔가를 야기시키다, 발생시키다, lead to도 괜찮고, bring about도 괜찮고, 아까 있었던 cause도 괜찮고, result in도 괜찮고, 다 같은 의미야. 발생시키고 야기시킨 것. 그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at data you examine, 여러분이 살펴보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the end result, 마지막 결과는 아마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적인 거였고, 이쪽 갑시다. no matt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양보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의문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문사인지 아닌지 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사절로 쓰여. 그럼 부사절이라고 하면 문장이어야 되잖아.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를 굳이 안 쓰는 이유는 의미상 크게 안 써도 내용이 통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no matter what, 이게 what은 big data is라고 하는 it is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 빅데이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안 써도 의미가 다 통하잖아 지금 앞에서부터.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요 대명사 주어 비동사 이걸 안 쓴다는 거지. no matter what,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하는 것으로 양보 의미로 쓰인다. 계속해서 걱정하는 내용들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Debating big data, 빅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거야. What are the issues? 이슈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 deserve라고 하는 것은 뭐뭐 받을 만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careful, 신중한, deliberation, 심사숙고,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것을 받을 만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인 해석인 거고, 신중히 숙고할 만한, 심사숙고할 만한 이슈는 뭘까? 라고 하는 것. One of the biggest concerns,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one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 중에 하나를 보겠다는 거니까 동사는 단수로 써야겠지. The question, 어떤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past data, 과거의 자료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하기 위해서, 뒤에 future events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일들,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걱정거리라고 하는 거야. 관심사항들. concerns라고 하는 것은 걱정도 있고 관심사라는 의미로도 쓰여. 여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의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지. 그리고 whether or not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이 or not이라고 하는 게 맨 뒤로 빠질 수도 있다. 이쪽에 붙어 있을 때는 if는 쓸 수 없어. 즉 if or not은 not, 얘는 안 되는 걸로. 하지만 if라고 하는 것이 뒤에 or not을 쓰게 되면 되는 걸로. 이 과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되는 걸로, 현대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큰 무리 없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것 같아. 원래는 이 or not이 붙는 걸 전부 다 whether를 썼었거든.
어쨌든 여기 if를 쓰면 안 된다. or not을 뒤로 빼면 큰 무리가 없겠고. 그리고 이 문장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거니까. The results of big data. 그래서 서브란 얘기야. 빅 데이터 분석의 analysis의 SIS의 복수 형태지.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면 돼. 근데 너희가 이제 한글 해석의 한글만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게 있거든. 다시 가면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즉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 접사 that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are denied 거부된다는 거야. deny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목적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우리가 이제 봐야지. 뭐뭐를 거부하다라고 하는 것에 deny를 쓰기는 건 맞는데 이쪽에다 좀 쓸게. 우리가 deny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를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 취소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목적어를 두 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여기 두 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라고 하는 거. 자, 비슷한 게 어디 있나 조금 보면은 이게 뭘까? She can deny her son nothing 이렇게 있지. 그녀의 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즉 그녀의 아들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요게 지금 나와 있는 밑에 보면 she can deny nothing to her son.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보는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이런 형태로 쓴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쉽진 않겠지. 단순하게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지우고 deny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deny A, B A에게 B를 거부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그 A라고 하는 대상심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뭐뭐가 거부되게 된 거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건강에 관련된 보험 혜택, 즉 의료보험 혜택이야. 의료보험 혜택을 거부당할 수 있고 왜냐하면 their family's genetic history라고 하는 그 가족의 유전적인 이력 때문에 history는 역사니까 이력이라고 봐. 앞에 빅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가족을 분석해 보면 유전적으로 뭔가 안 좋았구나. 그런데 그 자손들이 보험을 들려고 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뭔가 안 좋았으니까 유전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당신도 안 좋겠군요.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또는 that이라고 하는 접사 병렬이다. Others could be put. 다른 사람들이 놓여질 수 있어. 어디에? 감시 목록에.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의 행동이 아마도 있을 법한 그러한 미래의 범죄 행동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나중에 미래 모습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를 보니까 과거에 했던 행동이 나중에 이런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시 대상이 되는 거지.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이렇게 해서 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미래의 어떤 일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나온 거야. 위에 뭐가 있었나? 여기 사용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던 거야. 요 뒤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또 다른 another 걱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걱정하는 거지. 걱정.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사실은. 뒤쪽에 another concern. 또 다른 걱정은 뭐냐면 whether the collector of the data. 자료의 수집가 또는 provider of the data. 그 자료에 제공하는 사람이 has ownership right라고 하는 소유의 권리를 가지냐 마느냐라는 거야.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수집한 사람 또 뒤에 자료를 제공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야?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야? 도대체 누가 갖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은 sell their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이라고 하는 그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를 팔지 뭘 위해서 그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모두 both A and B
구매한 사람, 판매한 사람 모두 can make financial gains.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어. 하지만 the customers, 고객은 that provide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제공한 고객은 are left out. leave는 남겨두다, 남기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다. 여기는 leave out이잖아. 뭔가를 밖으로 남겨두는 거니까 빼내다라고 보면 돼. 이게 배제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 are excluded라고 하는 거지. exclude가 배제시키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leave out, 밖에다가 남겨진 거니까 배제되고 소외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구매자하고 판매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었잖아. 여기 판매자는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이 되겠고, 이 개인 정보가 어디에 팔리냐면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구매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사서 뭘 또 이용하겠지. 그럼 판매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매한 사람은 둘 다 경제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지. 이 사람도 뭔가를 사용할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신사 같은 데에서 가입을 하잖아. 그럼 통신사에 개인 정보가 들어갈 거고,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통신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팔았어. 이게 이제 물건 파는 회사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물건 파는 회사들은 이 연락처를 받고 각 고객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잖아. 둘 다 이익을 받겠지만 실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고객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Like any resource, 다른 어떤 자원들처럼 using it,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 resource,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로울 수 있지만 그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